안녕하세요, 성공철 118 시청자 여러분. 반갑죠? 네, 우리 그동안 영문 이력서 해왔습니다. 어때요? 상반기 공채 써보니까 녹록지 않죠? 제일 중요한 게요, 디지털 시대에는 말하기를 유려하게 하느냐, 근데 내가 과연 이걸 직무 중심으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영어 면접 한번 섹시하게 한번 써봅시다. 시작할게요. 네, 어김없이 돌아온 취업 영어 전문가 시에라 박성훈 취업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좀 뭔가 거창하게 이름을 달지 않았습니까? 섹시하게 영어 면접 보기. 네, 제가 조금 다르게 준비하였습니다. 학원 강사로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잖아요. 국내 여러분 2015년도부터 NCS 박 터진다. 항공사, 외국계 이 총망라에서 여러분들 영어 면접들을 제가 요새 사회조사 분석사처럼 굉장히 많이 요새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조금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는지 한국직업방송을 통해서만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편으로 구성을 했고요. 5가지 영어 면접 기출 중에 이 5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다시 갈게요. 국내, 외국계, 해외 이 3가지를 막론하고 또 외항사, 국내 항공사까지 거기에서 교집합만 모았습니다. 5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편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내가 입 밖으로 내보는 거 항상. 그리고 오늘도 준비하였습니다. 저번 시간과 다릅니다. 자주색 아니고 검은색이죠? 이거 또 떨어져 버렸네. 난 지금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준비되셨죠? 손바닥 영어?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It's time to grab your pad. 섹시하게 영어 면접 보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볼게요. 4 major tips to tell me about yourself. Job interview answer include. 이게 뭐냐면 4가지 주요 항목이에요. 보통 유튜브 보시면은 영어 면접 치시면 수만 가지의 어머나 좋은 영상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4가지로 추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시간도 돈이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4학년 1, 2학기고 취업준비생들이면 끝나고 국가기관 전략사업을 들어야 하나, 내가 돈을 들여서 토익 학원을 가야 하나, 시간 또 내가 또 쓸데없이 낭비하실까 봐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적어놓으시면 좋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내면서 한번 가볼게요. Number 1, tip 1. Give up snapshot your work history. 이게 1번이 사실 없다고 하시면 제가 좀 차근차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 NCS가 도입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무 중심이거든, 그죠? 내가 스냅샷, 내가 어떻게 일을 그동안 해왔는지에 관련해서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여라. 이게 쉽게 말하면 Tell me about yourself, please. 이거를 제가 조금 유려한 문장으로 바꿔보았습니다. Give a snapshot, your work history. 당신의 경력 사항이나 당신이 학교에서 했던 뭐 캡스톤 디자인이나 프로젝트 따위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이론이 아닌 실무 능력을 통해 적용을 했는지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특히 학력 사항과 경력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팁 1. 솔직히 조금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외국계 기업에서 내가 뭐 증권회사라든지 특히 뭐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기업에 가실 게 사실 처음부터는 아니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팁 1만 제대로 숙지하셔도 경력사항, 학력사항 이것만 제대로 어필을 하셔도 우리나라의 국내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섞어서 교차적으로 질문하는 거에서는 유려하게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따라와 보세요. Give a snapshot, your work history. Give a snapshot. 당신의 인생을 마치 사진으로 딱 담았어. 찍은 것처럼 나한테 한번 어필해봐라 이거예요. 네, 1번. 이것만 하면 사실 2, 3, 4도 다 같은 맥락이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팁 2. Make your mini stories achievement oriented. 그동안 너가 이런 경력 사항들이 있었구나. 이런 프로젝트 따위를 했었구나. 근데 어떤 걸 성취했는데? 여러분, 회사는 돈 버는 곳입니다. Profit, revenue, 이윤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시간 관리와 이 돈의 그쵸? 이 돈의 유동성, 돈의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적게 들이고 인력 낭비 손실을 적게 함으로써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지가 기업이 운영이 되는 원리겠죠?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시스템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 경력사항도 얘기했고 1번에서 프로젝트 따위도 얘기를 했잖아. 너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떠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지 말을 했으니 어떤 걸 성취했었니? 어떻게 문제 해결을 했었니? 라는 걸 넘버 2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팁 넘버 3. Tell the employer what you know about this role. 자, employer, owner, 여러분들이 the company you are going to hire for. 그러니까 고용될 직장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이 역할에 대해서 고용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걸 알고 있는지. What you know about this role. 내가 자 포지션, 이 직무에 관련해서 어떤 걸 알고 있는지 고용주에게 어필하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팁 넘버 4. Finally, tell the employer why you are right fit for what they need. 제가 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를 what you know about it. 팁 넘버 3에서 어필을 했잖아요. 그럼 팁 넘버 4에서는 뭐 어필해야겠어요? 왜 내가 이 직무 적합성에 맞는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리해볼게요. 앞에 이 내용을 실었던 이유는 어차피 사실은 알고 있다, 나도 이미. 제2외국어도 어려워 죽겠는데 공용어인 영어를 해야 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as I said earlier,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어로 밥을 벌어먹고 살죠. 근데 여러분들은 취업으로 가는 길에 방해만 되지 마라. 사실은 이게 저는 가장 근간이 되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이 number 4까지 다시 한번 챙겨볼게요. Number 1, give a snapshot your work history. 당신의 경력 사항과 자질 사항, 스펙 따위를 언급하라. 팁 넘버 2, 당신이 어떠한 것들을 성과를 일으켜냈는지를 어필하여라. 팁 넘버 3, 내가 이 직무에 관련해서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어필하라. 팁 넘버 4, 내가 왜 당신이 나를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고용해야 되는지, 왜 적합한지에 대해서 언급하라.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좀 되시겠죠? 외국계 기업이랑 사실은 뭐 국내에서 CJ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차나 기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SPA라는 영어 승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한 8분 정도를 과외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다 추가가 된다면 도표 하나 읽어보는 문제 나옵니다. 그거는 뭐 토익 스피킹에서 하셨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공통사항만 가지고 와봤어요. 이 4가지 표현은요. 국내, 외국계, 항공사 다 포함이 됩니다. 되셨죠? 가보자. 자, 영어 면접 질문 20가지 이것만 알면 된다. 20가지 이거 다 외우지 마요. 다 외우면 안 돼. 이거 적지 마. 적지 마. 내가 1번이 안 보이지 지금. 이거 오타인가? 오타 같죠? 이거 있지. 말하잖아요. 우리 방금 going back to the page. 우리 어떤 거 배웠죠? 바로 전 페이지에서 give a snapshot your work history. 이게 number 1. 똑같은 말이야. 둘 중 원하는 것만 하세요. 오케이? 원하는 것만 해. 이거 20까지 오늘 다 못한다. 이것도 완벽주의 때문에 이걸 꼭 보면 끝내려고 해. 아니야, 그건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요. 제가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이 20가지 중에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항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Please tell me about yourself, pleas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케이, 대학교 교양영어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선생님 저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바로 싱가포르 취업이라든지 직업 전문 학교를 통해서 마치 독일의 마이스터 학교처럼 바로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인데요. 네, 맞아요. 그 친구들은 Tell me about yourself, please. Tell me about yourself briefly. 간결하게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죠? 내가 학력을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뭐 I have a high school diploma. 나는 고등학교 학위가 있습니다. With this major in 하고 이렇게 학위가 나오는 그 패턴을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중요한 게 대학교라고 하면 I major in 이렇게 해서 우리 패턴으로 대학교 1학년 때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애들이 보면 Tell me about yourself, please in English라고 하면 알아는 듣고 한국어로 얘기해요. 심지어 어제 제가 단국대학교 갔다 왔는데 단국대학교 몽골어학과 친구들을 제가 해외 취업 관련해서 제가 영어
영문 이력서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제가 외항사를 준비한대요. 타이 항공 준비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Okay, it's time to tell me about yourself, please. In English, pleas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간 제가 한국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북미 발음으로 좀 편하게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알아듣고 한국어로 얘기해. 이게 뭐야. 안 되죠? 넘버 원 이것만 제대로 하자. 이걸 못하는데 어떻게 1차 면접, 2차 영어 면접, 3차 서바이벌 잉글리시를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나도 못 이기는데 말이 안 되죠? Number one, tell me about yourself briefly. 여기에 들어가는 거 다시 정리할게요. 학력사항.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면 내가 학력사항을 어필하지 않고 I study in. 내가 어떤 걸 공부했는지. 내가 I'm 뭐 acquiesce in. 내가 어디에 능통한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력사항 됐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술사항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work history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력사항. 다시 학력, 경력, 기술. 넘버 원에서 이미 다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지금 제가 계속 넘버 원으로 끌었는데요. 2번하고 5번까지가 다 같은 문항이야. 근데 해석은 해드릴게요. Number two, walk me through your resume. 이력서 제출해서 1차 관문을 합격하신 분들이 영어 면접을 보게 됩니다. 2차 영어 면접. 우리가 보면 영미권 취업 프로세스나 북미권 취업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처음에 레주메를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내세요. 그리고 합격을 했네. 몇 배수 안에 들었어. 나의 러브레터가 먹혔네. 기업체에. 그쵸? 여러분들 지금 SPC, 제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을 때 SPC 29일 날까지가 공채가 한창이라 오늘 제가 아침 새벽 6시까지 지금 29일 날까지 제출한다고 지금 개명대 회계학과 우리 재용이 보고 있니? 네, 아까 파스쿠치와 할리스를 시장조사 하던 지금 굉장히 지금 내가 파스쿠치 이게 SPC를 쓰는데 할리스라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SPC면 파스쿠치잖아요. 그러니까 파스쿠치를 어떻게 내가 시장조사 분석을 통해서 타사 비교를 어떻게 할 건지 머리 아파오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영문 이력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SPC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이력서 쓰고 있지? 얘들아, 이력서 쓰고 있잖아. 어차피 공사도 준비해야 되고 하반기 공채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나 소개서를 안 쓰고 왜 직무 설명서를 쓰는 걸까? 한번 봐봐. 그게 SPC 그룹이라고 우리가 하자. SPC, 난 남자야. 우리 그녀에게 연애 편지를 쓰는데 한번 들여다봐. 그렇게 보면 10만 명 중에 수십만 명 중에 몇 배수 안에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 완벽하게 수십만 명 중에 2명 안에 내가 들을 거야 라는 그러한 완벽주의를 버려. 몇 배수 안에 드는 거. 100점 중에 80점짜리 이력서를 먼저 쓰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직무 설명서가 아니고 나 소개서를 써야 되거든. 아시겠어요? 영문 이력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walk me through your resume. 1차 관문을 합격하신 여러분, 레주메를 보고 walk me through, 내가 걷겠다가 아니고요. 레주메를 설명하시오 라는 표현이 두 번째 문항이에요. 됐죠? 세 번째, tell me about your current job. 이 경우는 이직을 하는 경우겠죠? Just suppose when just you're going to move into another position, job position, then tell me about your current job. 현재 어떤 일 하고 있었어요? Why do you decide to move onto another position right now? 지금 왜 직무를 옮기려고 하는 거죠? 3번은 경력직에 포함이 됩니다. Number 4, why are you applying for this job? 3번, 4번 같은 문항이겠죠? 왜 이 직업에, 이 직무에 지원하신 거죠? 넘어갈게요. 5번, what makes you a good candidate for this position? 지원자가 너무나 많다. 근데 너가 여기에 적합한 candidate, 이 후보자인 걸 나한테 증명할 수 있겠니? 이 직무에 맞는 이 후보자니? 너는 이 직무에 적격한 사람이니? 라는 게 넘버 5입니다. 속도를 좀 낼게요. 뒤에 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강의하고 다음 시간까지 강의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국내, 해외, 외국계, 외항사, 국내 항공사 거기서 공통사항만 갖고 온 거예요. 자, 여기서 박 터지게 이거 준비해 왔어요. 천천히 보세요. Why did you choose this major? 전공하고 직무하고 일치하는 경우는 물어보겠죠. 왜 이 전공을 선택했었니? 레주메를 보고 여쭤보실 거예요. 인사 담당자께서. Number 7. Did you take any courses that are relevant to this line of work? 보자. 오케이. 수강 과목을 보아하니
이 직무와 어떤 relevant, 어떠한 관련성이 있니? 너 수강 과목 중에 이 직무에 맞는 수강 과목을 어떤 걸 수강했었어? 라고 하면 특히 이건 사실 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인턴십을 하지 않고 캡스톤 디자인만으로 내가 프로젝트 경력 기술서를 가지고 제가 이러한 업무를 행했습니다. 뭐 캐드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3D 프린터를 어떻게 제가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 팀원들과 어떻게 발현하였는지 따위의 내용들을 말하는 게 바로 7번 문항이에요. 공대생들은 많이 들어가겠죠? Relevant to this work. 이 일과 관련된 어떠한 수강 과목을 들었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7번. 그리고 8번. Number 8. Explain your poor grade. 이 경우는 왜 넣냐면 국내 채용입니다. 국내 채용. 국내랑 내가 만약에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점수 따위가 좀 낮다. 제가 어제도 상담을 했는데 토익을 따지 말고 토익 스피킹이나 차라리 오픽을 하십시오, 여러분. 외항사를 준비하면서 토익을 공부를 하시고 토익 스피킹 오픽까지 다 하신 다음에 또 서바이벌 면접으로 1차 면접, 영어 면접, 2차 면접, 3차 영어 면접까지 준비를 하려면 여러분들 50세에 취직하실 거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 시간을 좀 아끼자. 토익 점수는 지금은 있으면 있구나 그거예요. 저는 토익 강사님들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회화를 보셔요. 회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넘버 8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국내 채용만 들어가요. 국내 채용. 국내는 문과랑 아무래도 공대 같은 경우는 공대를 기준으로 한 3.5 이상은 일단 나와야 될 거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뭐 상경계열 역시나 이번에도 경영학과, 경제학과 또한 약세를 또 면치를 못했는데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학점이 안 좋으면 회화로 커버가 가능한 게 외국계와 해외입니다. 선생님 저는 근데 국내로 다시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요. 오케이 알겠어요. 학점 관리도 못했고 제가 1, 2학년 때 정말 옴팡지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점 관리를 실패했네요. 그러면 진로 직무 방향성에 맞게 일단 외국계나 해외를 갔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도 또 poor grade, 나의 안 좋은 성적을 볼까요? 아니다. 다행이다. 경력이 있으면 보지 않아요. 지금 앞에 보신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취업을 할 때 같은 경우는 학점을 다 기입을 했는데 학점을 지금 적지도 않죠. 그냥 경력사항만 넣지. 근데 저의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취업을 했던 내 직무 방향성에 맞게 설계를 해서 취업했던 경우가 있다면 다시 국내로 경력에 의해서 재취업이 가능하십니다. 작년 2017년 하반기 공채 채용이 끝나고 올해 상반기 공채부터 대기업에서 경력직이 아닌 신입을 뽑지 않는다라고 해서 7.8%가 감소된 사례들을 보셨을 거예요. 잡코리아에서.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경력직 채용은 근데 우선시 채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학점이 안 좋다. 꿀팁! 해외랑 외국계를 갔다가 다시 돌아옵시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용하면 돼요. Number 9. Why did you decide to study abroad? 해외 대학을 나오셨거나 혹은 exchange student, 교환학생을 갔다 오셨다면 물어보는 사항이겠죠.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I've learned about a lot of culture experience and communication skill. 문화랑 의사소통 능력 배우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지. 생각해봐. 누누이 말하지만 이것은 인사 담당자가 너가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상대자야. 그런데 외국에서 왜 공부하셨어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돼. 근데 문화와 의사소통이 중요할까?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 역량이 아니에요. 문화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 나라의 시장성.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12위에서 13위를 웃돌고 있는데요. 지금 1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입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죠. 두 번째는 GDP 2위 국가, 지금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의 수지시장이 어떤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나라별로 그 나라에 가서 뭐 같은 드럭스토어를 이용을 했다 하더라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올리브영과 왓슨스와 같은 드럭스토어가 세포라라는 색조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어떠한 상품이 몇십 대에 많이 팔리는지 이런 시장 조사들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단 울릉도에서 아주 미세하게 천연자원 나온다. 무역으로 이윤 창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역이 없이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장조사. 제가 지금 한국에만 있다면 오늘 기준으로 시장조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프랑스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국에서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진로 직무 방향성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색조. 제가 오늘 red lip on my red lip. 제가 오늘 빨간색 입술을 바르고 왔는데요. 거기서 어떠한 tint, 어떠한 hue, 어떠한 색조가 20대, 30대 그리고 노년층에서 유행인지 그걸 옆에 있는 드럭스토어에만 가보십시오. 가격대는 어떠한지. 특히 유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열차 타고 한 번에 쭉 가잖아요. 뭐 브렉시트 때문에 뭐 영국이 말이 많지만 그렇죠? 그러면 쭉 돌면서 드럭스토어를 한번 시장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인턴한테 바라는 시장 조사는 10군데 정도면 적합합니다. 그걸 어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제가 어디를 갔었는데 문화와 의사소통 능력을 배웠습니다. 이거 10만 명 중에 10만 명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직업방송에 코트라 면접, 압박 면접 이런 거 쳐보시면 저희가 2015년부터 방송했던 자료들을 보시면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답을 여러분들 똑똑한 여러분들이 하는 걸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지만 이제 문화하고 언어는 얘기하지 말자. 그럼 해외 갔을 때 어떤 걸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시장조사 분석해라. 됐죠? Number 10. What was your favorite course in college? 이거는 사실은 약간 취미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센스 있게 대답을 하시려고 한다면 뭐 저는 사실 I studied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in my university. And one of my favorite subject was blah blah blah.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좀 재밌지만 뭐 저는 사실 생각나는 게 원초적인 것들 생각나요. 뭐 성과 사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human resources 뭐예요? 인력. 그렇죠. 인력 운용에 관련된 걸 배웠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재미나지만 실제로 어떤 걸 좋아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직무 연관성에 맞춰서는 앞에서 어필을 했다면 지금 넘버 10 같은 경우는 취미, 내가 실제로 어학만 좋아할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 윤리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학, 특히 문학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 내가 상경계열 과목을 들었던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이거 영어로 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의 대학교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 그 성적 증명서 뽑을 때 띠롱 한 곳의 국문, 띠롱 한 곳의 영문 이렇게 있습니다. 영문을 누르시면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멋있는 과목을 들어왔단 말이야? 영어로 아주 멋있게 나옵니다. 번역 따위 필요 없죠. 그걸 보고 언급하시면 됩니다. 됐죠? 팁 드렸습니다. number 10. 나머지는요, 제가 몇 개만 찝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 14, number 15. strengths, weakness, 강점. 당신의 강점이 뭔데요? 인적성 문항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NCS 문항이겠네요. 그렇죠? 15번, weakness, 약점입니다. 그러면 강점은 나의 좋은 점을 언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뒷단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15번 같은 경우 약점이래. 그러면 저는 사실은 I have very bad body odor.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I usually just put on my deodorant on my side. 내가 데오드란트를 가끔 옆구리나 사이드, 내 그 겨드랑이 주변에 뿌리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사로운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돼. 기업체가 좋아할 만한 답변. 살짝 언급을 드리면 뭐 저는 하나에 빠지면 완벽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 야근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게 국어로 면접을 볼 때는 먹히지가 않는데요. 한국어 면접을 볼 때는 충분히 먹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만 봅시다. Number 18. 이게 요새 우리 키워드잖아요. 또 그렇죠? What would you achieve? Work, life, balance. 이거 어크로님 앞글자 따서 워라벨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삶과 또 일과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고 계세요? 그러니까 after work 어떤 것들을 하는지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클러빙을 좋아하지만 독서라든지 클러빙을 좋아하신다고 하면 클러빙을 통해서 오히려 가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문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흑인음악 바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서 요새 트렌디한 그런 그 영어 표현들을 익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또 몸으로 체득하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소규모 펍에 가서 하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곡 요새 제가 리퀘스트를 드릴 테니까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HR 매니저님, 저는 이렇게 면접을 봅니다. 영어 면접에 제가 강한 게 바로 압도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세 가지 중에, 포인트 세 가지 중에 포인트 1,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요. 두 번째, 이거 많이 틀려. 두 번째, 오늘은 두 번째, 잘 보세요. 선 결론, 후 부연 설명. 대답을 할 때 어제 SPC 그룹 관련해서 이력서 쓰고 있는 우리 재용이 같은 경우도 저한테 그 친구가 바리스타를 되게 오래 했어요. 유통물류에 관련해서 일을 했었고 만학도예요. 나이가 좀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아침엔 지금 물류업 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일요일도 안 쉬어요. 바리스타 생활을 3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스쿠치에 관련해서 본인이 바리스타 했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런 원두를 어디 쪽에 위치를 해서 이러한 시장 유동성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카페숍에서 제가 어디서 근무를 했을 당시에 단가를 낮추기 위해 어떤 원두를 사용하는지. 파스쿠치 같은 경우는 그 원두를 어떻게 단가를 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장 조사를 또 해보는 거겠죠. 특히 파스쿠치 그리고 CJ 같은 경우는 투썸플레이스 각자 이렇게 티 업체들 해외에 있는 차 업체들하고 보통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CJ와 혹은 SPC만의 그 디저트 카페에서 시그너처 음료가 무엇인지 어떤 게 좋았는지를 바리스타 입장에서 분명히 써낼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 질문을 하면 예시만 들어요. 예시가 아니고 대답부터 합니다. 대답부터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문 이력서 마찬가지고요. 영문 이력서도 이렇게 써주시고 영어 면접도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세 번째, 기업이 왜 널 뽑아야 하지? Is there any reason you wouldn't hire me? 제가 안 뽑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려면 세 번째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죠? 네, 드디어 영어 면접편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영어를 오랜만에 20문항이나 보니까 머리가 아프셨죠? 숙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이걸 학습을 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20개 문항 다 적으세요. 안 할 겁니다. Number 1, tell me about yourself, please. 이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오늘 강의 사실 1번을 얘기하려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 하나하나 적어서 다음 시간에 tell me about yourself 가지고 강의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